다음 글을 준비할 때 가장 쉽게 제가 선택하는 게 약간 저의 그 텐션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데 약간 좀, 비아냥거리자. 느낌이 오시죠? 뭐 그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약간 삐딱하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되게 공손하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드라이하자 뭐 건조하자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자 이런 건데 그게 약간 비례를 맞춰가지고 동아 인류학을 설명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어, 좀 단순한 투로 글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어, 동화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건 재밌을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동화 너무 착하니까 그걸 약간 꼴까? 요렇게 쓰는 내용하고 자기 글이 이렇게 상반될 때 그래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 숲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문제의 이아토브 농업학교인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여러 개 나온다. 자자자자 학교가 여러 개 나옵니다. 지영쌤의 글에는 여우학교, 바라우미 초등학교. 아, 우리 바라우미를 잊을 수 없겠어. 거기 일본의 그 마을에 가면 요 학교가 있지 않을까? 바라우미 초등학교. 아, 막 기대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요 학교죠. 이아토부. 이아토부가 요게 인간의 학교고 농업학교죠. 농업학교. 이 동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성적이라고 음, 다성적이라고 하는 게 동화의 그러니까 어떤 문학 텍스트에서 주제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다성적인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같으면은 이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톨스토이 소설은 단성적입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암나 까리나 이 여자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년이니까. 그런 입장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는 죽어도 싹 이런 톨스토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성적인 거죠. 근데 다성적인 건 어쩌란 말인가 속에서 주인공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헷갈려서 도스토옙스키 소설 전체가 결론이 왜 이래? 이런 생각에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미야자와 겐지 동화의 특징이 다성적인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 지금 여기 그 소영쌤의 글에도 있네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뭘 이 착한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잘 모르겠다 있지 않습니까, 유리쌤? 이러면 다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성적인 것만으로 그러면 충분할까? 유리쌤은 유리쌤의 관점대로 살고, 오선미는 오선민의 관점대로 살고, 연하쌤은 연하쌤의 관점대로 살면 다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그 관점의 강을 건너? 왜 건너? 안 건너도 되잖아. 다성적인 것만으로도, 어, 근데 이제 다성적이라는 걸 알아야 내 관점의 그 위계, 이런 거를 이제 덜기는 하지만, 내 관점의 위기를 계속 덜고만 있나? 지금 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자기 좋으라고 관점 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한가? 여기서 이제 수정쌤, 유리쌤, 숲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 건데, 여호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학교가 아닌 거예요. 여우학교, 여우학교. 여기는 인간의 학교고 농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여우학교에서 아는 것과 인간의 학교에서 아는 게 알면 같은데 그 알의 효과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수익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숲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숲 자체는 여우가 있는 여기가 숲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정쌤 개념적으로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세계를 숲이라고 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숲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여우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으로 대비가 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를 숲이라고 개념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아토브 농업학교를 가지고 제가 그 가설이지만 숲은 사실 이 학교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 시간에는 그 가죽 트렁크가 있는 곳과 실제로 이렇게 그 한각, 도깨비 이런 애들이 넘쳐나는 두 개를 구별해가지고 도시와 숲을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앞 시간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도시와 여우가 숲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기현쌤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겁니까? 그러면 이하토브 농업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여우 학교나 다른 공업학교보다 훌륭하다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유리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 학교는 바라우미보다는 훌륭한 데입니다. 왜? 실습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 학교가 농업학교여가지고 주로 수업을 밖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재밌죠? 농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이렇게 숲이고 숲. 농업 학교인데 그 학교의 책상 진짜는 이렇게 이제 숲에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미야자 겐지가 어떻게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이하토브 농업학교의 봄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거 또 하나 거리인데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숲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고 두 개의 숲이 있네요. 도시와 반대되는 숲과 전체적 숲 이런 게 두 개의 숲이고 이거 말고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시간에 대해서 글 쓰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시간은 지금 앞부분에 날짜대로 소설 나오는 그 동화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아까 유리쌤이 설명 그 비교해 주신 것처럼 미야토부 농업학교 학생의 일기 날짜대로 나오잖아요. 자, 날짜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하면 됩니다. 날짜가 있다는 게 이게 그 동화의 어떤 형식이죠, 형식. 자, 그런데 미야토부 농어학교가 봄이네요, 봄. 그 시간을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 동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 잘못 읽는 거. 시계가 그 불란서산인가 이런 데 갑자기 띵 해가지고 탄성이 있어서 갑자기 확 지 맘대로 이렇게 점프하는 시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라는 거를 되게 비꼰달까? 시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있으면 있는데 그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맞잖아요. 시계가 안 맞다.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봄이라는 계절 때 시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계랑 시간이랑 이렇게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미야자와 겐지가. 그래서 이하토 농업학교에는 농업학교의 봄, 이기리스 해안. 아, 정말 기현쌤 좋으셨죠. 이거를 왜 안 쓰시고 지금 이거 이기리스 해안을 써야지. 이기리스 해안을. 그 다음에 다이가와 강 어느 농업학교 학생일기. 자, 바라오니 초등학교에서는 여고 선생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우 학교죠. 여우 학교에서 여우 교장, 여우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어터브 농업학교에는 두 사람이 기술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의 관점과 하나는 학생의 관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앞 시간 이제 다 덮고 그 섹션 토론이 끝났고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선생님하고 학생 중에 선생님들 계산해 보세요. 누가 더 지금 미야자와 겐지가 굳이 말하자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향원쌤? 우리들의 선생님 향원쌤? 네.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학생.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향원쌤? 뭔가를 좀 계속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뭐 이런 음, 웃음을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약간 아닌가요? 향원쌤에서 써보세요. 학교. 음, 이 학교는 학교가 공업학교, 농업학교, 여고학교가 있다. 그죠? 이렇게 향원쌤 지금 쓰시는 글을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학생이 뭐냐면 이 학생이 나는 비겁한 거 못 참아.
얘가 되게 자기 주장이 센 거고 나는 삿포로에 꼭 가야 돼. 나는 거기서 볼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연구할 거야. 아, 이 학생이 소가죽 트렁크랑 얼마나 다른지가 빛나죠. 음, 소가죽 트렁크는 뭐 성적도 안 좋아. 그런데 어쩌다 된 거고 이 애는 성적은 내 문제 아니야. 그다음에 얘가 교가 부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 얘는 출구가 있는 애예요. 농업학교에는 출구가 있다. 공업학교에는 출구가 없다. 그런데 이 농업학교의 선생님의 관점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 연하쌤 느낌이 오시죠? 선생님이, 아, 이 말 할 걸 그랬어. 아니네. 저 말 할 걸 그랬어. 아, 아닌가? 선생님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모르겠어. 이러고 있고, 학생은 오히려 나는 이걸 봤어. 이걸 알았어. 이걸 실험했어. 이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되게 학생 쪽에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씩씩합니다. 선생님 되게 불안해요. 근데 선생님에 대해서 쓴 작품이 미야자와 겐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진짜 동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동화를 읽을 때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저는 메시지보다는 이 태를 봅니다. 태. 말을 전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문체. 문체가 주는 배치.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 어떤 장면을 더 구사하느냐, 그거의 그 조작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를 더 이게 좋아하는데, 이하토르 농어학교가 학교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학교로 가기 전에 연하쌤의 글을 읽고 가면 됩니다. 연하쌤 글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문단 분석은 너무 좋네요. 이걸 알아야, 자, 연하쌤 핵심은 이걸 알아야 돼를 두 사람이 말했어. 그런데 애는 할머니가 하는 것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첫 둘째 줄은 이 글에 안 맞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두 개의 알미 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는 자 그러면 연하쌤이 글을 쓰실 때 내가 육아책에서는 이런 게 애들의 습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요런 거는 뭐 요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연하쌤이 쓰실 수 있는 글은 두 개의 암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즐거운 알민가, 말 그대로 진짜 즐거운 지식이네요. 즐거운 지식. 그러면, 제목이 알의 발걸음이라기보다 두 개 사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재밌는 거죠. 아까 유리쌤도, 아,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글이 끝났고, 소영쌤도 모르겠다, 이렇게 끝났고, 이 책도, 그리고 그 이제 분석에 또 나오지만 그 악마 있지 않습니까? 악마. 그 독극물. 저는 악마로 읽었는데 해숙쌤의 글에는 전혀 다르게 해숙쌤이 해석하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미야자와 겐지가 관심이 있다는 거를 바탕에 두고 이아토부 농업학교에서 어떤 알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토부 농업학교에 봄에 가면은 마술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신다. 이 노래 쳐보셨습니까? 정말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뭐야, 뭐 이런데, 코로나가 그 태양 이거잖아요. 태양. 그 화염 이런 거. 아까 이건 드문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태양을 찬미하는 노래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태양 마술의 노래. 그 사이에, 이거 진짜 좋았죠? 그 노래, 첫 번째 노래 끝나면은 우리는 노란 실습복을 입고 허물어진 벽돌 분요 구덩이 앞에 모였습니다.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요 구덩이 앞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추웠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아이 너무 좋죠. 이게 아베도 키오가 아파가 아니고 옷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게다가 이제 애가 키가 커가지고 난로로부터 너무 멀어져.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포착을 하실까? 그러니까 옷도 없는데 키도 커. 아니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키 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동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근데 오늘은 가슴이 뛸 듯했고 마른 풀, 뽕나무 숲, 노란 줄기 눈이 부신다. 두원간 뒤쪽에 구름 두 조각이 멋지게 빛난다. 그러니까 통 뒤에 구름이 너무 멋지다. 봄은 똥냄새와 함께 온다. 이렇게 해서 그 누구라도 가슴속에서
뭉게뭉게 솟아나는 기쁨에 웃음을 참을 수 없겠지요. 자, 앞 시간 하고 다시 복기를 해보면 슬픔, 두려움, 깨름직함도 있지만 숲은 이렇게 너무 기뻐. 참을 수가 없어, 재미가. 이런 것도 가득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튬의 홍영, 광연보살, 태양마술, 버드나무, 달콤한 수액. 지금 이게 똥냄새 가득한 데서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인 거예요. 봄이라는 게. 이런 거가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벽돌 두 번째, 세 번째 노래 뒤에 벽돌 분뇨구덩이 속에 맥주처럼 거품이 솟아. 아, 정말 대단하시죠. 보신 적은 저는 진짜 초등학교 화장실도 생각이 나고 분뇨구덩이 속에 맥주처럼 거품이 솟아나서 자, 순서대로 퍼담자. 너무 기분이 좋고 이 문단의 밑에 셋째 줄 도대체 그 무엇이 더럽고 그 무엇이 나쁜가. 지금 이거는 똥에 대한 평가고 봄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나쁜가?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마술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계속해서 생명력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똥과 함께죠. 똥과 함께. 똥은 내 몸에서 다 빠져나온 거고, 똥 자체는 생명력이 아닌데, 그 향기와 함께 그 부글부글 맥주 거품 같은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다. 아, 그다음에 요거 그 태양마술 노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노래 다음에 자, 그러면 찾으셨어요. 모두 함께 이것을 아래쪽 평지에 보리밭까지 들고 갑시다. 이제 똥지게를 저 나르지 않습니까? 그 문단 끝에 어머, 아베고는 함께 갈 사람이 없군요. 대단하죠, 대단해. 이 시선이 쟤는 같이 갈 사람이 없네. 이게 다성적인 거죠, 다성. 그, 아까 수영쌤이 보신 것처럼 길 가다 풀 하나도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쟤는 왜 혼자 저러고 있어? 라든가, 혼자 갈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가죠. 이래서 똥과 함께 또 노래를 들어보세요. 산 위에 제가 좋아하는 산 위에 눈이 눈부시게 반사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또는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지쳐서 손으로 물을 뜰 수조차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얀 빛이 얼음처럼 내 목으로 와서 꿀꺽하고 내 목을 울리면 깨끗하게 났습니다. 지금 이게 생각으로 물 마신 거잖아요.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똥지개를 또 똥통을 드는 게 무겁고 힘들고 이런 건데 그 와중에 산 위에 눈이 보이고 그런데 내가 그 눈을 가지고 힘든 거 잠깐 덜었던 걸 생각하다가 게다가 지금이라면 우리들의 무릎은 탄력 좋은 용수차. 그러니까 그 아주 애들이 그 너무 힘 좋게 이렇게 무릎에 힘 들어간 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울새가 울며 날아간다. 악보처럼 날아간다. 이래서, 근데 이 재밌죠. 서양 악보에 실어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이 틀렸거나 비루하다 이렇다기보다 이 자연을 찬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갖고 오면서 이 꼬마 친구 입학통지서 이제 학교가 시작돼서 새 아이들이 오고 막 빨리 달려가서 분유를 뿌리기만 하면 보리는 곧바로 빨아들인다. 아, 이게 그 똥에 대한 찬미죠, 찬미. 그러면 돌아가는 길은 삼나무가 다시마나 벨벳처럼 부드럽습니다. 물 안에 다시마와 이 천, 그러니까 되게 식물적인 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직물인데, 그 인공물이죠. 그런 게 이제 또 부드럽다. 아베군? 말없이 하늘만 보면 이 마지막인데, 이 아베군이 그분 아니에요? 혼자 갈 사람 없었군요. 혼자 가네요? 내가 가줄게요. 아베군? 말없이 하늘만 보며 긋고 있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푸른 하늘에 저리 높은 곳을, 새털구름조차 뜰 것 같은 곳을, 매인지 학인지 백조인지 알 수 없는 세 마리의 새가 삼지창처럼 삼지창 날처럼 날개를 펴고 하얗게 빛나면 날아가고 있는. 이게 자기 눈으로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베가 보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 지연쌤 관점을 건너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관점. 아베 군이 보는 하늘. 얘는 지금 친구가 없는 모양인데 그 애도 똥지개와 그 똥통과 함께 이 봄의 보리밭 앞에서 하늘을 보면서 새가 이렇게 그리고 튀어오르는 자기 무릎을 느끼고 이게 너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지영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글을 발전시킨다면은 이제 써야 될 거는 건너가는 일에 하나 썼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렵다, 두렵다, 쓸쓸하다. 두 번째는 건너는 장면을 찾아보기. 지영 쌤 지금 어떠십니까? 건넌다는 느낌 드십니까? 건너봐야죠. 그렇죠. 이게 이거 진짜 좋아. 마지막에 내가 이제 건널 거예요. 맨몸이라면 쉽게 뛰어넘겠지만 비료통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가고 싶은데 또 통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들고 갈 순 없고 나는 일종의 기중기예요. 무거워요. 아, 그 멜대가 자석처럼 저절로 아베곤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태양의 마술입니다. 정말로 멋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는 지금 을 둘러싼 학교에서의 아이들 노동이죠, 노동. 근데 그게 그 와중에 약간 따돌림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이 아베군이 하늘을 보게 되는 일을 똥통과 보리밥과 불과 이게 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쁘다, 활력이 느껴지는 거고 이게 아마 이제 이 보이스가 그래서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기리스 해안입니다. 기현쌤 요거를 분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기리스 해안은 과학에 대해서 미야자와 겐지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기현쌤 이기리스 해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까지 보셨으면 요걸로 과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까지 도착을 못하셨다. 그러나 노고학교와 이기리스 해안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그게 자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가봅니다. 별명을 붙인 곳에 놀러 갔습니다. 여기 얼마나 돌이 많이 나는데 이걸 왜 못 읽었어? 그런데 해안이 아니라 강가다. 세 번째 문단, 이기리스해안에는 푸르스름한 응해질 이암이 강을 따라 꽤 드넓게 드러나 있어서 그 남쪽 끝에 쓰면 쪽 끝에 있는 사람은 새끼 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아. 우리 유리쌤 좋아하실 정도의 묘사죠. 여기서 보면 얼마나의 돌이 그러니까 모래사장처럼 펼쳐져 있어가지고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다. 특히 그 이암층은 강물이 불어날 때마다 깨끗이 씻기기 때문에 푸르다, 맑다. 근데 실제로 하얗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자, 그 다음 곳곳에 강물이 불었을 때 작은 구멍, 큰 구멍. 그 다음 문단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면 새하얗고 금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영국의 백악 해안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강변인데, 그래서 이기리스 해안인 거예요.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이시노마키 근처의 해안으로 보름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고, 수학여행을 가는지, 어디 이제 놀러 갔는데, 옆의 여학교에서도 임해 학교, 어떤 숲에 또 갔나 봐.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 학교는 또 가난해. 이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똥통을 전하는 게 최고의 이벤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기타카미 하곡을 상류에만 살았던 우리는 그 하얀 이암증을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네 이거를 남들 다 가는 멋진 뭐 휴양지 뭐 지질 명소가 아닌데 여기를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기리스 해안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왜냐면 선사시대, 지질시대, 신생대 3기 바다였어. 이거는 설명의 과학에 나와. 그 다음에 이 이암이 점토와 화산재가 섞여 있고 이게 바다에 있어가지고 식물이 탄화된 흔적도 알 수 있어. 세 번째로는 착물이었던 증거도 있어. 불같은 조개 화석도 나와. 이래가지고 찾으셨죠? 이렇게 볼 때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불리는 거는 단지 한상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그 당시, 자, 요거 찾으셨어요? 제 책으로는 203쪽에 마지막 문단인데요. 그 당시 세상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은 그 당시, 즉, 3, 4천 년 전까지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겠지만 이게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내가 명명을 하면은 지금 나는 이렇게 궁벽한 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 텃밭을 좀 우리 집 요거 조금 잘 키워볼까 이런 궁리에 전전하지만 여기는 신생대 3기 백악기야. 인간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돌과 이 용암은 뭘 받겠어? 시선을 확 넓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지질학적인 지식을 알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게 자기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에 가서 여우를 만나라 보다 미야자와 겐지는 이렇게 공부를 해. 이거를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일본 이런 것보다 시야가 더 넓다.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도 그렇고, 어, 요시노 겐자부로인가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 그 동화 작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욕 많이 먹은 소설들이죠. 일본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쓰니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욕 들었던 동화 작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넓혀보면 그 시절을 공부를 했으니까 백악기를 막 상상하면서 그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인데 이 향원 쌤이 쓰신 것처럼 튤립 꽃을 보면서 그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꽃에 이렇게 한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헛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헛거라서 틀린 거고 가짠가? 그러니까 이게 해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때 여기는 바다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착각이고 환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착각과 환각이 나를 어떻게 아주 이렇게 빛나는 태양을 찬미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기현쌤이 진짜 좋아하시는, 지금 뭐 속이 쓰리시죠, 기현쌤? 그 다음이 정말로 이 해안이 그런 데라는 걸 알면, 아, 이러면서 호두 줍고 잡초씨 줍고 지금 이제 고고학하는 거죠. 이제 그 흔적을 찾다가. 자, 제 책으로는 204쪽에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100만 년 전에 이 해안에 지금은 기타카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게 가라앉기도 하며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하게 변화했던 그 거대한 짠물의 계승자가 강물인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지금 강을 보면서 이거는 짠물의 계승자야. 자, 아까의 1교시 우리 1번 첫 번째 세미나 시간에는 그러니까 공업학교랑 여우학교가 대비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 숲 개념을 시간을 딱 넣어보면은 아주 장대한 흐름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그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스페이스 가기 전에 쌤들 찾으셨어요? 마침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끝나서 성적표 나눠져. 이 사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선생님의 시점입니다.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아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 중에 제일 많이 알아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이 중요합니다. 길은 찾으셨죠? 그 해숙쌤 찾으셨어요? 길은 온통 이삭을 내밀고 있는 세프와 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목재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목재소라는 것은 톱밥 뭐 알 수 있습니다. 톱밥은 모래 같았습니다. 햇살에 비춰가지고 모래 너머의 푸른 물과 구조 센터를 알리는 빨간 깃발과 저 너머 양철색 구름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갑자기 스웨덴의 현막? 지금 이게 세계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재소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안 가봤잖아요. 이 선생님도 책으로 본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는 또 여기가 수능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에게 숲의 여우, 곰, 개구리가 주는 것만큼 지식도 우리에게 이기리스와 스웨덴이라는 다른 관점과 시간의 세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멋진 거죠. 나는 스웨덴 현만에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다음에 이제 어, 어, 이런데 너무 좋으니까 D 문단에 제 책으로는 206쪽에 다음 아 좋다 찾으셨어요? 아 너무 좋아 여기 오니까. 그러면 우린 동시에 외쳤습니다. 여름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못 가니까 이기리스 해변이 된 거잖아요, 강가가. 그런데 갈 수만 있다면 광적 공장 등에 팔려가 죽을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같이 먼 곳에 가고 싶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가 죽은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여기 이제 갈 데가 있잖아요, 얘는. 딴 데가 있어. 그 다음 문제도 너무 좋던데요. 우리는 서둘러 신발과 바지를 벗고
그 차갑고 조금은 탁한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물에 탁 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이, 아니, 고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글 쓰는 우리한테는 이런 단어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책상에 붙여두고 계시죠? 고상. 한 번은 써본다. 쓸데가 없잖아. 맥락이 구성을 못해가지고. 이런 단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노래를 불렀어. 막 이렇게 수염치다. 그 다음 문단에 우리는 이암이 튀어나온 곳에 도착하자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학생이 스위밍 왈츠를 휘파람을 불었는데 우리 중에 오케스트라 본 사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런데 누가 노래가 나오고 양풍점 추궁기 따라한 것이지만 노래처럼 차가운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에게서 도시나 숲, 서양적인 거가 일반적인 이게 딱 그 대비된다기보다 계속 비유 속에서 지영쌤의 언어로 말하자면 건너갔다 건너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보고, 자, 다음, 우리 기현쌤이 배가 아파 죽겠죠? 빨간 산화철이 있으면 지금 이거를 바위에 갈라진 틈을 따라 층이 도랑이 되어 팬 곳도 있습니다. 와, 그런데, 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군대가 지나가요. 자, 그런데 군대가 지나가. 군대가 지나가는데, 아, 저 군인들이 수영할 줄 알았어. 안 해. 시시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장면이 좀 아찔하게 오는데 이 군대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군대는 제국주의 군대고 개척 군대고 무시무시한 군대죠. 근데 되게 시시껄렁하게 누구나 군인이라도 기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 텐데 안 오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인을 기다려 안 오니까 막 지쳐. 그런데 중간에 제 책으로 211쪽인 지금 페이지 같으세요? 하하, 이 출판사가 심판을 냈는데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갔네요. 21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아, 오늘은 뭐 대단한 거 안 하네. 말이 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구나. 이 너무 시시하다. 이거 좋죠, 이거. 자본주의 틀려. 이게 아니고, 시시해. 본인이 틀려. 음, 시시해. 이게 기현쌤의 과제. 두 명의 공무원. 아니, 공무원인데, 일부러 버섯 따다가 그 나무 밑에 갖다 뒀다가 이렇게 지금, 어, 시시해. 걔들은 계속 시시해. 지금 맞서는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오늘 그 왠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양잡일을 해야 돼. 이 노동이 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고 학교 선생님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완전한 호두 열매 마지막 문단에, 그러니까 약간 백악기 유물이랄까? 고대의 화단 흔적이랑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1쪽 가면 누가 갑자기 수영하는 아이들이 익사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에서 고용한 사람이 한가하게 논의는 게 딱 나와요. 지금 이게 아주 그 이기리스 해안에 재밌죠. 선생님, 학생, 군인, 그 다음에 그 구조요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하는 데에 그 다음에 시간, 아주 이렇게 증폭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데 여기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212쪽의 첫 번째 문단에 나 좀 우스워 대단치 않고 뭐 얘는 뭐왜 이래 한가해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213쪽에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 일부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다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걸 몰라. 알아야 될 걸 몰라. 저 사람이 그래서 213쪽에 두 번째 문단에 그 사람이 이 정도로 큰 학생들이라면 위험할 것도 없지만 잠시 와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그 잠시 와봤다고. 내가 관할 구역이 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그 품격이랄까? 말도 어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선생님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제대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내가 배울 게 알면 뭐해? 수영 못 하는데. 양잠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못해? 수영 못 하는데. 이기리스 해안인데 수영을 못 해. 이게 뭐지? 이 선생님이 지금 연하쌤 안다에 지금 현타가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아무도 빠진 사람 구해줄 수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 구조요원이 우리를 무척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용무가 있는 척하며 와주었던 겁니다. 나는 너무 민망해졌어요. 연하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 현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법이지만 지영쌤의 첫 번째 문장 관점에 갇히면 내가 옳다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날 이기리스 안에서 나는 절실하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느꼈습니다. 이게 미야자와 겐지가 윤리랄까? 미야자와 겐지의 어떤 도덕심, 자연관, 삶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보이스가 연하쌤 선생님 보이스잖아요. 지식을 갖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업학교가 속아주고 천지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난 절실해. 이게 너무 좋죠. 바늘로 찔리는 듯한 느낌 맛은 진짜 아픈 거 이게 쭉 아파가지고 맨몸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얀 바위에 서 있었는데 마치 태양의 하얀 햇살에 야단을 맞는 기분이 너무 잘 썼죠. 햇볕이 따가운 거예요, 지금. 햇볕이 따갑고 앞에 그 구조요원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시시하게 본 것만으로도 이 선생님은 야단 맞는다고 느끼잖아요. 햇볕에. 그래서 요거 어떠십니까? 소영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야자 겐지라는 사람의 인격 네. 폭력이라고 해요. 아, 네네.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 챕터에 그 어차피 아하. 내가 구해줄 수 없으니 함께 빠져서 갈 수, 그래, 내가 네네네. 그렇게라도 하려고는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다. 됐다. 네. 이게 정말 놀라워. 근데, 그거죠. 그 다음 문장을 저도 보고 싶은데, 214쪽에 도내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지금 여러분, 햇살에게 야단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햇살이 누구냐면은 그 사자인지 호랑인지 기억나시죠? 그럴 거면 지리고 뭐고 다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이 숲에는 진짜로 윤리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 모든 개별 관점보다 상위의 법칙이 있어. 해치지 마, 도와, 구해, 네가 비친다는 걸 되게 높 수준의 윤리 감각을 요구하는데 이거 자신의 경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나는 따라 주겠다 이런 건 경솔한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경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이 하면 안 돼. 대단하죠, 대단. 지식은 경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은 요 정도밖에 몰라서 이거 아니고 햇살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해줄 수 없는 백악기에 대한 지식은 뭔 이런 거죠. 이게 보이스가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냥 죽겠다는 생각밖에 못 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살려야지. 자, 연하쌤 그러면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더 드십니까? 지식을 아까 지식이 더 훌쩍 많은 지식? 약간 이런 게 다르다. 더 세상을 넓게 해주는 지식, 이런 게 뭐가 될지 생각해 보겠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되게 거기 갇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알면 또 무엇일까? 약간 이런 생각 든. 이게 너무 좋아요. 요걸로 연하쌤이 그 바다 육아기를 써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서 이걸 가르쳐 줘라, 뭐 술을 가르쳐 줘라,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지식이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태양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바다가 당당하게 그리고 경솔한 삶은 어떤 걸까를 세간의 육아 지식이 틀렸다. 이게 다 옳은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경솔하게 돼. 오해하게 돼. 이게 너무, 자, 아직 더 갑니다. 이 지금 이리세안이 있어요. 지금 명작이에요, 명작.
이기리스 해안이 아직 안 끝났어. 해안이 또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구조요원에 대한 거 끝난 다음에 217쪽에 상류 쪽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발견이 돼서 발자국이 나와가지고 이게 누구 거야 뭘 거야 이렇게 해서 화석을 캐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탈리아 폼페이 화산재 속 같다 이러잖아요. 이기리스에서 스웨덴 갔다가 햇살 밑에 야단 맞다가 다시 페이까지 가는 거예요. 지식과 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관점을 이 하나의 강변에서 얻도록 해주고 그 안에서 이 대단한 작품이 돼 이기리스에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연이 돼야 가겠지만 거기서 만나게 될 때 이기리스 해안으로 가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거기서 저기 서 봐. 새끼손가락만한 사이즈로 서 있어 거기. 이러면서 사진 찍어. 그런 거 놀라고 동화를 읽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이것도 좋더라고요. 21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는 애들이 이제 끝나가지고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물에 빠질 걸 걱정을 안 해. 왜냐면 학생들보다 먼저 이미 교장 선생님이 물속에 뛰어들어 천천히 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수영을 할 줄 안다. 아, 그러니까 교장 된다는 거는 뭐냐면 수영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농업학교 교장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교장의 자격,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지식을 최고로 가진 학교의 교장이라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연합쌤 이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 엄마가 된다는 거를 뭘까? 기를 수 있다. 보살필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엄마가 된다. 내가 어디까지 보살피는 건가? 나는 엄마 학교의 교장이 돼야지. 이런 거를 막 지어요, 소설을. 그런 글이 연하쌤도 구하고, 연하쌤의 친구인 우리도 구하고, 재밌고, 그래서 바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바다가 또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다면, 나도 좀 크고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길스 해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218쪽에 보리 타작이 남았어요. 너무 좋죠. 아직 일이 또 남았어. 지금 이 시선이 막 백악기가 자, 연하쌤 지금 어떠십니까? 보리 타작이 남았습니다. 진짜 이게 어 그 한 공간에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영국도 갔다 스웨덴도 갔다가 뭐 폼페이도 갔다가 시 공간이 막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악어에는 그 걷기 했던 그 돌 보면서 했던 그 장면도 생각나고 근데 그렇지만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도 즐겁게 어떻게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그 지식 때문에 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연하가 아니고 바다에게 뭐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하겠지만, 어, 애들이 뭐 이해하겠습니까? 거기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연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화를 들어봐. 이렇게 읽어주실 때, 자, 오늘은 바다야, 이기리스 해안으로 가자. 그러다가 울면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 또, 아직 어제 거기야. 이기리스 해안이다, 여기. 또 얘기해주고, 해서 해안에 놓으십시오. 자, 요거 지금 떠올랐는데, 기현쌤, 요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하쌤도 점점 문장을 많이 써보시면 쓴 그 실력으로 연하쌤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작품에 나타난 과학관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그냥 그러면 기현쌤 금방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수정쌤 지금 이야기를 그 요약을 하는 힘을 선생님이 기르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제가 사건의 순서대로 쓰신 게 있어요. 말고 이거에 나타난 숲 생각 이렇게 그냥 지금 제가 수정쌤 말씀 잘 드렸을까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두 줄로 딱 이렇게 정리하게 동화라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그다음 붙이기. 자, 그다음에 또 강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면 강이 맞나 봐 거기. 그 강이 맞나 봐. 그래서 우리 백악기 돌 하나 훔쳐올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래 되나? 세관에 걸리나 돌이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이거 어떻게 그런데 자 다이가와 강에 갑니다. 이제 갑시다. 갑시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갑시다. 자, 이것도 선생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220쪽에 가는데 점토길이다, 말라있다, 노란색이다, 길 점토. 이런 문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빛세금을 이렇게 하고. 자, 221쪽에 선생님 막 설명을 했어. 애들 데리고 가면서. 근데 애들이 대답이 없어. 이해했겠지? 하지만 모두 221쪽에 말없이 걷고 있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쓸쓸하다. 선생님을 설명했는데 애들이 안 듣고 대답 없고 이해 못 해가지고 쓸쓸하다. 그 다음에 아 별일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아니야 큰일 아니야 이러고 자기 위로하잖아요. 형수 이런 경험 많으시죠? 실컷 설명해 놨더니 다 딴 데 보고 있고 아 쓸쓸해 별일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밑에 내려오면 뒤에서 응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이 있다. 걔들은 좀 숲에 살아서 알 수 있다. 221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 이런 실수다. 마지막 말 하지 말 거. 그러니까 그 연하쌤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인데 자기가 말을 한 걸 아예 실수다. 그다음에 애 안 듣고 있다. 지금 이게 준 거죠. 이 선생님이 이 알미 왔다 갔다 합니다. 응애함을 주었다. 그다음에 요것도 기현쌤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어디에 걷고 갑니다. 그러다가 223쪽에 걷다 보니까 223쪽에 밑에서 한 두 번째 문단인데 어, 내가 가장 앞이다. 선생님이 이제 앞서게 됐어. 그런데, 어머야, 나도 길은 잘 모른다. 어쩌지? 에야, 금방 끝나. 지금 이 선생님이 불안불안해가지고, 아, 이제 가야지. 그런데 밑에서도 셋째 줄에, 잘 모르겠다. 길이 갈라지네.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아, 나 선생님인데 길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뒤에서 또 딴짓하고 막, 그, 제대로 그 과학, 암석 공부를 못하니까 224쪽에 위해서 셋째 줄에 새망치 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줄까? 아, 넘어갈까? 혼자서 지금 애들 앞에서 이럴 거 저럴 거 너무 재밌으셨죠? 그런데 검은 소나무 줄기와 마른 풀 모두 줄을 지어 따라온다. 계곡이 보인다, 물이 보인다. 이 선생님이 학생도 따라오고 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이게 여러분 4월 19일에 우리 그 선 세미나에 만약에 오실 수 있다면 그때 뵙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선 개념 같은 거를 설명드려보고 이 팀 인골드의 개념을 설명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강에 돌을 놓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건너서. 그래서 225쪽에 저 밑에서 한 7, 8줄 보면 젖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돌아왔는데 결국 아니, 이렇게 강을 만났네. 징검도를 하나 만들어 볼까? 아, 네 개나 굴릴까? 아, 일단 나는 신발을 벗자. 어머나, 고무신에 더러운 파란 양말이고. 이 선생님도 너무 가난해. 이 양말 언제 빨은 건지 알 수 없어. 양말이 더럽다잖아요. 또 아마도 양말이 몇 개다? 집에? 한 개다. 지금 이 선생님이 웬만하면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을 만나가지고 징검다리를 놔야 되니까 어떡하지? 잠깐 기다려. 이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밑에 둘째 유무남은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지식, 그다음에 이 지식은 이 모든 돌멩이에 대한 지식을 돌 징검다리 놓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앞작품보다 좀 진도 빠른 거죠. 사람은 못 구해도 강의 애들을 건너게는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226쪽에 첫째 줄 괜찮아. 인솔교사가 징검도를 놓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또한 멋지다. 근데 다시 우습다. 에? 다행이다. 지금 이 선생님이 아주 딱 진짜 읽을 때 딱해. 이거 어쩌면 좋아. 근데 되게 부럽기도 해요. 저는 막 애들 신경 쓰고 막 이게 되게 젊고 어리고 교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명이 건넌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가 났는데 흔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그 긴장감 그래서 이제 돌을 겨우 놔가지고 무늬가 있는 돌이다. 뭐 돌도 보면서 그래서 그 네 번째 문제 들 수 있으려나 들 수 있다. 이 겨우 이 선생님의 내적 발화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 관점에 쓰는 건데 그 관점이 지영쌤 안정적. 그러니까 아까 진짜 소가죽이랑 다른 거. 소가죽은 자기 관점에 갇혔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실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관점의 한계 속에서 지금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런데 그 문단에 괜찮다. 난 맨발로 건널까? 아니다. 신발 신자. 양말은 넣자.
주머니가 불룩해져 기분이 좋아. 아, 저는 이게 너무 좋던데. 그 파란 양말은 나를 부끄럽게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편해지셔가지고, 선생이니까 굳은 신어야 되고, 그 양말은 주머니에 불룩해져서 기분이 좋, 이 되게 많이 쓴 거잖아요. 감춰서도 기분이 좋고, 선생님 역할을 다해서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파란 양말을 신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 깨는 게, 나중에 애들이 물에다 들어가. 그거 다들 애써놨는데 뒤에 가면 물에다 들어가고 그래서 228쪽에 아이들은 아까까지는 첫째 줄 발을 젖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다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쾅으로 들어가. 아니 이게 뭐야? 왜 징검다리 왜 나오? 너무 너무 재밌죠? 그랬는데 이게 그 폭포로 올라간다, 계단 폭포다, 다양스럽다. 올라가면 평평하고 밝겠지. 내가 구혈의 표본을 보여줄 작정이야. 그런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한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되게 시시해서, 실망이야. 바위는 어찌 이리 매끄럽게 깎여져 있을까? 물있기도 자라나 있다. 미끄러지려나 미끄러지지 않는다. 고무신 바닥에 까끌까끌한 마찰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괜찮다. 물이 졸졸 떨어지고 있다. 신발은 철퍽철퍽 소리를 낸다. 모든 것이 좋다. 게다가 아이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이 선생님 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어, 정말 그 지식에 소외되지도 않고 이 구혈 하나를 둘러싼 바위를 느끼면서 게다가 아이들이 뒤따라온다. 이게 아까랑 지금 다른 선생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좋죠. 침식의 이끼가 예쁘게 자라있다. 물이 정말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 기현쌤 폭포를 깎아놓았군. 침식의 부드러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침식의 부드러움. 되게 미야자와 겐지의 소설이 한편 되게 형이상학적인 단어도 많이 쓰고 이렇게 단지 교훈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9쪽에 이제 애들도 봅니다. 집하구나. 누가 물어봐. 선생님 이 바위는 아까 애들 아무 말 없더니 놀고 이러다가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니, 집하구나. 229쪽에 여сед들이 아버지를 무척 닮았어. 애한테서 또 아버지도 보고 모르겠어요. 여감입니다. 여감. 응해질 여감이죠. 알겠나요? 온천장을 이렇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진 바위에 갈라진 틈새는 전리예요. 그렇게 말하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애들은 놀고 그래서 232쪽에 보면 애들이 이제 막 놀다가 석영절경 뭐 석영결정 이런 거 찾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암석을 발견하면서 벼랑 위에서 선생님 저 겉바 잡기 해요. 가파가 이게 그 도깨비지 않습니까? 일본 도깨비? 여기서 또 애들 딴짓하는 거예요. 집중 안 하고 노는 거지. 그런데 이 학교가 이아토보 농업학교의 교실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주 멋지게 우리가 써보면 어떨까? 관점을 넘는다는 게 매끈한 그런 일도 아니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어렵고 자 수정쌤 어떠십니까? 이 숲. 이아토브 농업학교 요거는 숲인데 학교인 거예요. 여기 어떠십니까, 수정쌤? 이 따로 있지 않다. 어, 그것도 좋네요. 어떻게 해야 숲이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쓸 때 수영쌤께서 아주 차갑게 써야 돼요, 차갑게. 수영쌤께서. 그러니까 그냥 자연학 교과서 쓰듯이 뭐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향원쌤 지금 어떠십니까? 이 학교를 내가, 이 학교 이런 선생이었던 적이 있지? 음, 선생님 말씀처럼 이 숲인데 지금 학교도 있고 앞에서는 뭐 세무서장이니 뭐 이런 그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숲이 다성적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너무 좋죠. 이기리스 해관도 너무 좋았는데,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적인 어느 농업학교 학생이 일기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톤이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되게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되게 선생님 소심하시잖아요, 이 선생님.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햇볕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데 농업학교 학생의 얘기는 이게 3학년이고 중간에 이제 졸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서문. 나는 농업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3년 동안의 내 일기를 공개한다. 누구한테? 그치, 일기 쓰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나는 글씨도 문장도 서툴다. 이 선생님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 나 지금 그리고 둘레이어서 내려가면 내 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공상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일은 모두 이렇게 소소하다.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다 보면 생각할 일들은 소소하다기보다 촌스러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일기를 쓴다는 게 어떤 일인지 작은 것을 성실하게 생각하기.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무슨 철학책 쓰듯이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보죠. 그 234쪽의 밑에서 넷째 줄. 나는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뚤어진 말 여러 차례 듣고 나 심지어 그런 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는 말을 언제 하겠어. 그런 말 들었을 때 하지. 전 예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예쁜 사람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닌가? 아무튼 그런데 자 이게 235쪽에서 둘째 줄. 나처럼 일하고 있는 동지들이요, 동지들이요. 우리가 그런 비겁함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러는데, 이게 어떤 하냐면, 234쪽 마지막 문단에, 내 거를 보면 누군가는 나를 경멸할 거야. 왜냐면 사소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자식들을 때려주고 싶다. 아까 선생님 그 성정을 보면 때리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갈대가 우는 바람에도 울어, 그분은. 그런데 얘는 때려주고 싶고 나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시기하는, 이거 진짜 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죠. 경멸하는 거는 나보다 못나서, 시기한 거는 나보다 잘나서, 하나의 척도가 돌아가는 세계인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시대의 공교가 아닙니까? 경멸하거나 노력과 재능을 천대하는 시대죠. 열심히 해도 중간밖에 못해. 재능이 있으면 실시해. 정말 막 그냥 그런데 이거는 되게 가장 비겁하다. 요게 관점주의입니다. 관점주의. 경멸하거나 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너무 아프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가장 비겁한다. 나처럼 일하고 있는 동지들이요. 자, 앞에는 선생님인데 이 학생이 일하고 있는 동지들이요. 우리가 그런 비겁함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는가?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뭐 이래서 만국의 동지들이요. 비겁함을 없애자. 그런 다음에 25년이네요. 1925년. 바야흐로 25년이 되면 26, 27, 27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파시즘이 경색화, 27이 아니고 37. 그리고 27 여기는 파시즘이 아니고 여기 아직 좀 흥청흥청할 때네요. 25년에 누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냐면 이상화 시인일걸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한풀 조선인 학살 너무 심해서 이게 확 이렇게 눌려지고 그거 좀 풀어주면서 약간 문화적으로 조금 안정기 뭐 이런 25년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산골이 살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25년 4월 1일 화요일 맑음. 그래서 맑음. 그다음에 자 여기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성적이다 이런 거 하나 했고 문체적으로 보면 왜 비겁함을 없애는데 일기 형식이 필요한가? 이렇게 고급 동아일력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잘되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영쌤. 문제가 참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에 대해서는 소영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의 효과일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전혀 여태까지 나왔던 화자랑은 다른 기세를 가진 기세. 어, 그런 화법, 막 그러니까 이 기세니까 비겁함이란 말이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비겁한 기세. 자, 일기를 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수영쌤이 저의 개떡 같은 말도 그렇게 멋진 표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표를 말씀드렸나? 선생님, 수정쌤 후기를 제가 출력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군. 이러면서 제가 붙여놨는데, 여기 다시 해보도록 일기. 일기의 1번은 내가 쓴다. 아, 좋죠. 이 진정성은 누구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쓴다. 비겁하지 않으려면 일기를 써라. 묻지 말고, 그러니까, 자, 그 아까 경멸과 시기는 남보고 하는 거잖아요. 일기는 너에게. 이런 것도 좋네요. 내가 쓴다. 일기의 두 번째 요건은 편지도 비슷한데,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날씨가 왜 들어가는지가 신기한데, 이게 아마 근대적 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날씨 붙여서 일기 쓰는 거가 가능하려면, 여러분, 기차가 있는 세계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 오시죠? 이 시간표. 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또 앞에 소설을 보면은 시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긴 합니다. 일기 일단 그거 내가 쓴다 이러고 두고 일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236쪽으로 보면 4월 2일 수요일 맑음, 4월 3일, 4월 4일 날짜가 안 중요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했던 일, 그러니까 나날의 매일 매일이 이렇게 숨이 일관하게 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도 다성적인 거죠. 각기 다른 일을 한 매일 매일. 그래서 4월 5일 일요일 지붕, 4월 6일 월요일 이상한 기분, 4월 7일 화요일 237쪽 밑에서 두째 줄 나는 조금 더 배우고 나면 우리 밭을 모두 한마디씩 측정해서 장부에 적어둘 것이다. 이 기세 좋은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다. 목적도 선명한데 제가 좋아하는 239쪽 4월 8일. 오늘은 실습을 하지 않고 행진가를 연습했는데 우리가 노래하면 1학년생들이 따라한다. 나는 이게 제일 싫다. 학교에서 싫은 것 1번은 나는 강요받는 기분이 들어 그 행진가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군대 싫어한다. 같이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 그 노래를 부르면 왠지 그냥 머리가 아프다. 아니, 느낌이 싫다. 오히려 실습이 좋다. 이게 그러니까 노래가 행진이 싫어. 누구에게 따라하려고 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일기는 내가 쓴다라는 게 내 진정성과 내 관점의 고유함과 내 지식, 내 알물 소중하게 가져가는 태도가 이렇게 강을 건널 때도 필요한다. 여기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아무튼 지나고. 5월 6일, 자, 수학여행을 간답니다. 우리 기현쌤이 삿포로를 갑니다.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하토브 농업학교는 삿포로가 수학여행인데 여기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24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스가루 해역, 트라피스트 회 수도원. 이 수도원, 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하코다테, 고려카쿠, 에조 후지산, 시라카바, 오타루, 삿포로 대학, 이게 농대가 유명한 대학이죠, 농대. 그 다음에 맥주에서, 삿포로 맥주, 여기 제가 가봤는데, 박물관, 덴마크인 농장, 이래서 아이누족 촌락, 거기 근처에, 무로란, 가슴이 뛴다. 얘가 지금 놀러 가는 애가 아니고 그런 걸 봐서 내가 쓰고 싶은데 세 번째 문단 28명이 안 되면 취소된다. 우리 집에서 보내둘까? 밑에서 아빠 보내주겠지. 나 가야 되는데 240쪽 마지막 줄에 나는 커다란 수첩 2개 빼곡히 적어올 건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41쪽부터 아버지가 이 얘기만 하면 말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아파 그냥 나 그냥 아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가 기세가 좋은데 집에서 안 보내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파. 그래서 나 안 가면 아파 이런 게 그거. 그다음에 241쪽에 집안 분위기 이상해져서 수학여행이 그만 나오면은 그래서 애가 그냥 나 이제 안 가도 좋아. 안 가도 좋아. 이제 자포자기 해서 242
둘째 홋카이도 따위가 뭐라고 나 그냥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계속 자기 체면을 걸어. 브라질에 갈 거야 나중에. 지금은 홋카이도 안 가고 나중에 브라질 갈 거야. 5월 10일 이제 아빠가 야 너만 못 간 게 아니고 할머니도 못 가셨다. 아무도 못 갔다. 그런 거를 그래서 242쪽의 마지막 문단에 눈물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하루에 눈물이 떨어져. 이게 좀 억울하고 짜증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난 못 가나 보다 정말 마음 아프게 그래요 저 안 가도 괜찮아요 이거를 울면서 이거 완전 애잖아요. 그렇게 기세가 좋아 약간 앤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이기리스 해변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기리스 해변도 진짜 스웨덴에 가고 싶고 폼페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처럼 막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사진 찍까 이게 아니고 아 저처럼 이 가면은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알 수 있을까. 세상이 아주 넓은데 막 그런데 아 243쪽에 이어태현을 벗어나고 싶다. 내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 자, 지영쌤 여기 관점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내 관점을 넓히는 것이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다. 넓은 세계를 안다는 거. 지식은 그렇게 해주는 게 그건 자연 조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어찌 했는지 아버지가 돈을 이제 빌리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245쪽에 돌고래를 했다. 그래서 막 쓰고 계속 관찰합니다. 그리고 247쪽에 결국 졸업을 해요. 이 10월 25일에 학교를 나올 때 유쾌하다. 졸업을 하면 너무 유쾌하다. 그런데 학교의 지식을 막 이용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251쪽에 6월 14일에 되면 내가 뭘 했는데, 아, 망했어. 오늘은 간신히 정오부터 일곱 첫 번째 문단입니다. 7시까지 물 공급 차례가 돼 물을 받았다. 작년부터 이제 뭐 안 돼가지고 금이 생겼다. 두렁에 앉아 쿨럭쿨럭 들어오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멍하니 졸다가 나는 내가 벼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근데 그 벼가 어떤 기분이냐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아파. 아,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유리쌤이 쓰시면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돌을 만져보고 그런데 얘가 말을 안 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뭐가 이렇게 연구실에 들어왔더니 화분이 나에게 말을 해야 돼. 그 지경까지 가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벼가 돼야 돼. 벼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물이 쿨럭쿨럭 갈라진 틈에 거품을 내며 잉크처럼 그러니까 병든 논 그 다음 문단에 세시 무렵에 이 나쁜 나이 많은 형이 물을 딴 데로 댄 거자 막은 거잖아요. 그 쟤는 거윤 벌레 같아. 생긴 것도 딱 그렇다. 이게 지금 착한 애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기세 있고 비겁한 것들 죽여버려.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심지어는 큰 돌로 쟤를 쳐버리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겐지가 뭐 착해서 돌본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고 이런 것도 쓰고 이게 251쪽에 걔가 곤주는 손도 발도 부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다. 이게 인신공격, 인신공격.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학교 다녔다고 말빨이 좋아졌군. 되게 비꼬잖아요. 이게 아까 소가죽 그 쓴웃음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251쪽 마지막에 나는 커다란 돌로 때려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쳐 죽이겠다 이런 거지. 아, 그러니까 저거 진짜 내가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비겁한 자식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패드를 패죽이고 싶다. 이게 기세죠. 요 정도 기세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에 이런 소설 주인공 많더라고요. 27년 8월 21일 벼가 결국 쓰러진다. 지금은 비도 내린다.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가 괜찮다, 괜찮다 한다. 그런데 나를 달래기 위한 거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내가 지금. 저도 난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러면 학교 왜 다녔냐 싶을 것 같아요. 둘에 이어서. 하지만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고민해도 비료를 줬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마을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다. 나는 어디에도 의논을 하러 갈 곳이 없다. 학교에 가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까 소가죽이랑 좀 비슷한 데까지 올라옵니다. 소용이 없다. 선생님은 쓰러졌구나. 모종이 약했던 것은 아닐까?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면 이 정도의 말만 하고
그냥 웃을 뿐이다. 아까 그 선생님이 요 정도 말밖에 못할 거라고 학생도 본다는 거예요. 3학년쯤 되면은. 그래서 일기. 이렇죠. 지금 성질 나가지고 지금. 일기. 요게 미야자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하울이 그 소피가 청소 너무 많이 하니까 소지. 그러면 청소 또 하고 앉아있냐고 짜증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근데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일기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버렸을까? 자,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의미는 지금 자, 내가 쓴다, 나의 진정함이다, 비겁함을 퇴치하는 무기, 요까지 오는데 일기의 효과는 아까 그 농업학교 선생님도 일기를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날짜가 나옵니다, 중간에. 근데 농업학교 선생님의 일기와 그러니까 약간 그날의 기록, 이 학생의 일기가 지금 대비가 되면서 학생은 그 지식의 모호함, 추상적인 그런 부족함을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날의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배움, 이런 거를 다 섞은 이 글로 이 갑갑한 세상을 지금 계속 이렇게 돌로 찢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 일기가 지금 안 쓰면 안 돼. 일기를 안 쓰면 그 선생님 일기 같은 거에 갇혀버려. 이게 지식을 지금부터는 넘어가는 거예요. 백악기 지식이든 농업학교 지식이든 공업학 그거는 넘어가야 돼. 일기로. 자, 저도 정답이 없습니다만 해숙쌤 지금 어떠십니까? 일기도 그렇고 이하투브 농업학교? 알모로 이제 이야기가 수필하는 것도 어떤 알미나 배움의 장소가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그 선생님들이 써오신 글에서 그걸 이렇게 일기, 뭐 배움 이렇게 학교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뭐지, 이게 저한테 와 닿았고요. 일기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쓰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너무 그러니까 비겁한데 초라한 거예요. 일기를 쓸 때. 어떤 때는 너무 자신이 없고 어떤 때 그러니까 나의 행동들을 돌아봤을 때 비겁하게 비겁해지는 비겁한 거죠. 약간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게 약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일기를 피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일기에 '선생님이 비겁하지 않으려고 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찔렸고 그리고 학교 얘기할 때 그 교장이 되려면 수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수영을 함으로써 이걸 극복해 보겠다.' 지금 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되십니다. 자, 네. 그다음에 네. 연하쌤 어떠십니까? 저도 이 일기 보면서 요걸로 쓸까 하다가 다른 걸 썼는데 어, 일기 갑자기 왜 일기 형식일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식의 그 모호함을 내가 조금 더 구체화하고 깎아보고 내가 하려는 그 노력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253 쪽에 막 일기밖에 없다 막 이렇게 막 혼자 엄청난 그런 기세라고 막 뭐랄까 그런 자기의 다짐 뭐 이런 것들 결단 막 이런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저도 어제 제 초등학교 일기를 막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일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학교 일기가 무한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쓰고 있던데 저를 보니까 오늘도 걔랑 뭐 먹었다. 네?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고 해도 일기는 이런 거고 여기 그 아까 그 소가죽 가방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소가죽 가방 안에는 쓸데없는 그 서류도면 30장 있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이걸 안 쓰면 난 미쳐버려. 자, 이러고 요렇게 해가지고 254쪽에 오늘 밤 내가 집신 한 장 만드는 편이 훨씬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마지막은 집신을 만든다는데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차이랄까? 그래서 동화지만 다양한 형식의 실험을 하고 있고 요거 재밌습니다. 지금 어 누가 가시는 거예요? 설마 해숙쌤? 아, 이럴 수가. 해숙쌤이 가셨는데 해숙쌤 글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녕? 해숙쌤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쌤의 장점, 그러니까 제가 그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려다 오셨네요.
이게 해숙쌤이 쓰신 것 중에 그거 있잖아. 독극물 낚시 여러분. 그거 깨쳤죠? 독극물 낚시 가지고 이게 마을 전체가 막 공모를 한지 막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낚시 중에 독극물 낚시, 발파 낚시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둘 다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독극물 낚시를 한 사람이 그 경찰서장이잖아요. 후회를 안 해요. 저는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썼는데 읽을 때 이게 악마지 악마. 그런데 그 해숙쌤은 해석에서 다음에 어떤 서장이 올지 기대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거 그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장님이라든가 소설을 왜 여기서, 그러니까 동화를 왜 여기서 끝냈을까요? 해숙쌤 어떻게 지금 더 해석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거기서 끝났을 때 제가 저한테 약간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에 제시했던 그 길 중에 저는 택한 게 서장의 그래도 그 환희와 희열을 어느 정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게 나쁘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제하고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감동인지 네네. 좀 되게 악마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서장님의 행위가 잘못이 없었다라고 사실은 하는 지점까지 사실 갔거든요. 네네. 예. 이런 정도의 주장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그 해숙쌤, 이게 비겁하지 않다는 경지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며 누구를 경멸해. 그 온갖 도덕을 넘어서 그런 것도 해석을 더 그 선생님 글을 보면서 하게 됐고, 향원쌤 어떠십니까? 향원쌤. 이 서장님에 대한 미야자와 겐지의 평가. 저도, 저도 사실 뒷부분 읽으면서 서장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뻔뻔함? 이게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지막 부분이 저는 시원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해수생 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깨게 쓰는 걸 보고서, 뭐, 뭐랄까요. 뭐, 솔직함이랄까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서 그냥 떳떳하게 끝까지 가는, 뭐 미련 없이, 뭐랄까. 그 사무라이 정신처럼 그, 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저도 좋았거든요. 이게 이 되게 서장의 어려운 부분, 태도가. 네네네. 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기리스 해안에서는 그 물에 빠진 애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멀쩡한 물고기를 그냥 이 지금 경찰이잖아요. 어부가 아니고. 어부가 아닙니다. 이 서장님은 그냥 취미생활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즉각적인 쾌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가 없다는 게 위아자와 겐지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숲에서의 한 사건으로. 전 정말 악마가 있다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미야자와 겐지의 그 세계 안에는 하고 햇살 앞에서 야단 맞는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닌 거죠. 아니고 여기서 요 작품이 문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좀 더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야자와 겐지의 아마 전체적인 이 사람의 철학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만 네네. 놓고 봤을 때 이 서장은 사회적으로 포식자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낚시를 하고 뭐 수다처럼 생기고 저는 그 부분부터 일단 재밌었어요. 혼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 이렇게 생길 네네네.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은색 틈이라니 이런 상상도 못할 만한 내용을 쓸 수도 이게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때는. 네네. 돈이 많은 갑부라든지.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뭐든 저지를 수 있고 자기가 최상의 포식자로서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도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의문하거나
근데 나중에 약간 변장하고 뭔가 그 독극물을 거래하는 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멋진 포스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비굴하게. 예, 예, 비굴하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서사는 이 사회적인 어떤 포식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혼자서 약간 의미 부여를 했었어요. 네, 요거 아주 재밌죠? 여기서 수정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숲에는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정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중간쯤에 그 질문하셨던 거, 다성적인 것만으로 그렇다면 충분한가? 그러면 그 자기 관점을, 자기 좋은 것만으로 관점을 건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랑 아까 일기를 얘기해 주셨을 때랑 그 일기를 쓴다는 것이 그 내 관점의 고유함을 뭐 지키기 위한 방법? 이렇게 했을 때 그 서장의 그 행동과 그 일기와 이 다성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숲에 재밌으죠? 이 숲에는 악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단죄받지 않습니다. 벌 받지 않아요. 지금 벌은 누가 받느냐면 선생님이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것도 자기 혼자 태양 아래서. 왜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동화책이지만 우리의 그 해석 능력을 많이 요구하죠. 리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빨리요? 네네. 예. 정리 아니면 여기서 네. 아, 자, 예. 지영쌤 말씀 듣고 끝내볼게요. 네. 네네네네. 이 수다를 닮은 서장이 악마라고 하신 게 너무 와닿고요. 그 악마는 숲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눈이 황금색이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도깨비들 눈도 다 황금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글을 썼어요. 자, 지영쌤 마지막 멘트. 마무리 멘트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이 미야자와 겐지 2편이 뭔가 좀 1편이랑 좀 많이 달랐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요. 1편에선 정말 상상 속의 그런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우가 나오고 여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토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이글처럼 아니면 고양이들이 막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지리에 대해서 막 이러는데 되게 이 편에서는 뭔가 좀 더 현대적이다. 좀 더, 예, 뭔가 좀 인간의 세계로 좀 더 넘어온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관점의 차이를 넘어가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동화를 제가 잘 못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버드나무, 그것도, 전기 버드나무 그것도 되게 억지로, 이게 이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게 했던 세상에, 거였거든요. 세상에. 네. 네. 그래서 좀, 이 편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 저희가 뭐, 이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예, 그리고, 예, 재밌었습니다. 뭔가 제가 캐치하지 못한 것들, 뭔가 이게 동화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슉슉슉슉 넘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더, 거기서 뭘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캐치를 못했어요. 예. 1편에서도 그렇고, 여기 2편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선생님들은 뭔가 그런 자연의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방금 유리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도깨비의 눈이 황금색과 이 서장의 눈,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캐치를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좀 그렇게,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동화인데 어떤 글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거기서가 이렇게 이제 연마의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다양하게 익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되게 어렵고 복잡한 세계에 이 숲이 지금 아주 곤란한 숲이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계를 이 미야자와 겐지가 발단한 거에 도달을 했네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샤원쌤하고 이 한술 한각에 대해서 못했는데, 요거는 그
튤립하고 포함해가지고 도깨비 얘기는 뒤에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은 오늘 혜원쌤 과제와 그 다음에 혜숙쌤 과제는 다른 방식으로 또 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꼭 그 써보시면 좋겠고, 요렇게 해볼까요? 뭐, 숲이란 이런 것이다. 미야자와 겐지에게 지식은 이런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정의가 살아있는 요약과 분석, 좋은 작품 찾기. 안녕!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